최근에 이제 KBS는 뭐 저널리즘 제인가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튜브부터 방송까지 그리고 뭐 신문까지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MBC도 비스무리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당미패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의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뭐 기독교 계열 사람들이 만든 여론조사 회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는 문재인의 지지가 다른 조사들이 50%, 60% 나올 때 40%다, 30%다, 심지어 20% 후반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공정이지만은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공정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뉴스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상당히 다른 오차가 큰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문재인이 뭐 한 50% 이럴 때 이 여론조사는 20% 후반을 냈으니까 한 20%가 차이가 났지요. 근데 제 소신은요, 여론조사 공정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 문항이나 내용을 보면요, 그 문항 내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뭐 RN서치 같은 데가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기를 치면서 여론조사 공정이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공정의 질문지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 공정의 사내 임원들이 기독교 단체 에스더 기도 운동의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겨레 신문은 에스더 기도 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 공정이 에스더 기도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자, 거기에 이제 보면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뉴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유독 보수 교계 입맛에 맞는 주제가 많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도입, 제주 난민 논란,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에이즈 감염 경로 실태, 차별금지법,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란 이름의 병력 거부 등을 주로 많이 여론조사했다. 그래서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는 여론조사 공정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난 4월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설립 당시 대표와 사내이사가 에스더 간사 출신이고, 이들은 그동안 에스더가 개최해온 여러 기자회견, 집회 등의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미패는 여론조사 공정이 진행한 여론조사 일부를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다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이 민감한 사항이었다며, 이를 업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자 한 전문가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왜곡한 보도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여론조사는 원래 의견을 묻는 영역인데 사실관계를 의견인 것처럼 질문화해서 조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람들이 모르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 극우 진영과 기독교 매체들이 여론조사 공정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당미패가 언급한 이들은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뉴데일리, 펜앤마이커, 뉴스 코리아,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신문 등이라고 하며 당미패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단 신문들도 여론조사 공정의 동성애 관련 조사를 종종 인용해왔다며 당미패는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 이 여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질문 내용, 순서를 정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리얼미터도 결국 이미선이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갤럽은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전문가는 여론조사 공정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특정 정당 후보를 띄워주기 위해 아주 잘 설계한 여론조사다. 설문조사다. 이렇게 말을 하며 여론조사 공정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에스더 기도음 등이라는 그런 명함을 발견했는데 남의 차를 왜 뒤집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공정의 3월 20일자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박원규, 사내이사 정성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 전 회원들은 정성이 이사를 목사라 불렀는데 그가 에스더의 주 부서 중의 하나인 밝은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박영규 대표이사도 에스더 간사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은 당미패의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대표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통화를 끊었고 취재진이 정성희 목사가 자주 참석한다는 집회 현장에 갔다가 정 목사를 아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 들었다는 겁니다. 집회 참석자는 여론조사 공정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걸 만들 때 나도 헌금을 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다 좌편향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었다. 여성 목사로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용기를 냈는데 신상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여론조사 공정은 보도 직전에야 반론을 보내 에스더와 관계가 없다고 했고 박영규, 정성희가 더 이상 여론조사 공정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등기부 등본에서 이들이 빠진 시점은 당미패가 취재 요청을 한 후에 빠졌다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박 대표가 작년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후임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 그리 됐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공정은 이 공정한 여론조사를 가짜로 매도한 MBC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 이 선교단체 에스더 운동본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연관성을 보도했던 MBC를 반박했습니다. 자, 내가 MBC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가짜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는 부분을 아주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빅데이터 등을 분석했다고 작년에 한 며칠을 그렇게 했죠. 그때 처음에서 유튜버 두들겨 잡는 정권의 지금 보도들이 줄을 이었을 때 한겨레가 총대를 메고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거기에 기독교 계열의 이런 단체들이 극우적인 시각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토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일부 그런 뉴스들 중에 가짜 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에는 지금 이 정권이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되지 않고 있는 진실들을 밝히려고 하는 내용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한마디로 극우적 시각으로 재단을 하고요. 심지어 지금 MBC가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도 극우라고 한 통성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황장수가 극우입니까? 내가 극우면요. 그러면 MBC는 극자 방송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극자 방송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문재인 지지율을 20% 후반대라고 보도하는 여론조사 공정을 언제 두들겨 잡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을 제가 한 행사장에서 만나서 제 방송에 좀 출연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황 소장 방송에 나가면 더 심해질 거니 다음에 제가 좀 편할 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론조사 공정이 당미패가 보도한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폄하를 했고요. 또 에서더 기도운동본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허위로 보도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 법적 소송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엊그제 밝혔습니다. MBC는 여론조사 공정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질문지 손석희 동성자에 대한 인식 여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자살, 타살 여부 등에 대해 의견과 사실 영역을 교무히 오가는 질문이라고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형식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시청자들에게 당시 여론조사가 잘못됐고 그에 따라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여론조사의 주제 선정은 사실로 확인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다. 맞습니다. 이 말은요. 자, 우리들 병원의 대출 의혹을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북한의 석탄 그리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 밀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여론조사 공정은 MBC가 기독교 선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허브다. 페이크 뉴스의 생산 공장이라면서 여론조사 공정의 등기이사 2명이 에스더 기도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 공정은 현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 이렇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독립적인 주식회사이며 다른 기관이나 여타 종교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한 뒤 방송에서 언급한 정성희 이사, 박영규 전 대표이사는 현재 대표이사인 김모 씨와 공동대표이사인 서모 씨가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이 두 사람이 사의를 표현한 것도 작년인데 중간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마치 조사가 이렇게 시작되자 사람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공정의 경영과 책임은 대표이사 서모 씨 그리고 또 다른 대표이사 김모 씨가 담당하고 있고 방송의 제목 자체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 공정이 언급되는 것만큼으로도 여론조사 공정이 페이크 뉴스 생산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됐다. 그래서 경영에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에스더 기도운동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 공정을 가짜 뉴스 생산자로 매도한 MBC 제작업체 해당 PD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퍼뜨리는데 일조한 거구사역처럼 했는데요. 고소할 때 재고서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작년에 한겨레가 유튜버 등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거기에서 주로 언급되는 가짜 뉴스들이 어디서 생산되는가 하는 그 공장을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데서 주로 한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이제 MBC가 또 유튜브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여론조사 공정이 에스더 기도운동과 이렇게 갖고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계들 중에서 거구들이 돈을 내서 설립해 놓고 이것들이 사장들도 갖고 물밑 교류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황장수 같은 사람이 받아서 퍼뜨린다. 웃기고 있네. 지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것들이 업무 이론에 휩싸여서 살다 보니까 저것들이 이제는 세상이 전부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집권 기간에는 무슨 십자군 알바 다니니 회사하면서 기독교 운동을 빙자해서 당시 보수 진영 내부에 한마디로 뭐 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이상한 기독교 단체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못마땅했습니다. 바람 불면 꺼질 그런 데가 왜 필요하냐. 자, 지금 뭐 일부 기독교의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요. 뭐 저도 그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할 자유, 즉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라든지 또 양심적 백력 거부를 비판할 자유, 더 나아가서 난민을 비판할 자유는 그들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나라의 좌파 우파의 시각에 따라서 보는 기준 관점이 매우 다른 부분이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그걸 극력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런 기독교에 뭐 지금 열심히 우파 이념에 빠져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런 탄압의 시대에 헌금도 내고 한다는 것은 그건 소신입니다. 그 소신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 그들이 돈을 내서 여론조사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정말 조작 여론조사가 판을 치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가 누가 돈을 내면 어떻습니까? 저는 에스더하고 관계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여론조사 공정의 내용 중에 가짜를 말한, 설문지를 조작하고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한 게 있는지를 지적해야지, 그게 아니고 누가 돈을 댔다, 어떤 쪽과 가깝다라는 부분이 무슨 범죄고 무슨 혐의입니까? 지금 MBC가 이제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의 앞잡이인 언론들이요 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저널리즘 제인가 하는 데서도요, 한마디로 정권의 거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MBC까지 지금 나서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제목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이 정권의 편에 서서 정권에 대해 남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볼 때 깜빵 갈 수도 있는 소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방송이 계속한다면 방송이나 기자들이요 나중에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들이고, 시켜서 한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짓거리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윤지호, 캐나다로 지금 도망을 갔는지 가버린 윤지호에 경찰이 숙박비 900만 원을 댔다는 겁니다. 윤지호가 강남에 3개의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썼는데, 자, 평균으로 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이렇게 지원을, 중요한 정인이나 이런 신변 보호자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데,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 원을 넘지 않는데 최근 3년간 범죄 피해자 1인당 임시 숙소 사용일이 1.6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경찰은 윤지호가 얼마나 중요한 정인이라고,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사설경호원 2명이 묵는 숙소도 따로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2개를 썼어요, 윤지호가요. 그러고는 경찰이 또 5명이나 4월 1일 날인가부터 욕을 먹고 해줬습니다. 40일 동안 정인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방값 90만 원을 주고, 40일 동안 정인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5명의 보호를 받고 방값만 900만 원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900만 원이면 하루에 방값만 20만 원도 더 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몇만 원씩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처음에는 3월 12일까지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숙소를 제공했는데, 여성폭력 피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로 머무는 곳에서요.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익명의 기부를 받은 재원으로 윤 씨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익명의 기부도 정권이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윤을 신변을 보호한 것은 3월 14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데는 이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이렇게 제공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한 뒤부터는 경찰이 그 4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5명의 여성 경호원들까지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윤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니까 호텔 방을 바꿔주기도 했는데 정밀 조사 결과 이 스마트워치 신고는 윤이 제대로 못 눌러서 오작동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의 방에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은 이런 호텔 방이 좋지 않다고 투정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자, 사설 경호원의 경호비는 도대체 어떻게 나간 것인지, 신변 위협의 실체도 불분명한데 이런 짓을 경찰이 한 배경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청와대 개입 없이 경찰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있겠는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간 윤지호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겠다. UN과 CNN을 접촉하고 있다. 웃기가 차서 내가 할 말이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모금한 돈이나 다 토해내고 가지. 고소를 갖다가 이제 모금해 준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이 화제가 됐는데 이것이 한국당의 계략이라고 여성단체들이 들고 나와서 여성의 전화 등 29개 여성단체가 해프닝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남자 의원들이 남자인 줄 알았다. 이미자 의원이 올드 미스다. 이런 말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라는 것들도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정치 편향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TV 공중파 언론도 또 가끔씩 기어 나와서 양심선언 한다라는 사람도 또 사회운동을 한다라는 단체도 또 국가 공권력 기관도 전부 다 솔직히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